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2025년 8월 5일 화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홀브룩에서 발생한 10세 여아 학대 사망 사건과 아동보호국 대응 논란 소식입니다. 네, 지난 7월 27일 아파치 카운티 홀브룩에서 10세 레베카 밥티스트 양이 아주 심각한 부상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4일 뒤 병원에서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이 아버지 리차드 밥티스트와 그의 여자친구 아니시아 우즈가 1급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우즈는 아이들의 어머니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학대 정황이 심각했다고요? 네, 부검 소견을 보면 아이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였고요. 발톱이 없었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고문 수준의 학대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우지는 아이들을 때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신고도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레베카 양이 다니던 학교 측에서는 사망 전에 무려 12차례나 아동보호국 DCS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치가 미흡했다는 거죠. 아이의 삼촌 역시 DCS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투산 데이비스 몬탄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소식입니다. 네, 지난 8월 1일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투산에 있는 데이비스 몬탄 공군기지 정문에서 한 남성이 신원 확인에 불응하고 차량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기지 보안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조나단 로저스 씨로 확인된 이 남성은 기지 정문에서 신원 확인 요구를 거부했고요. 차량으로 진입하려다 차량 방호벽과 충돌했습니다. 그 후 후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안요원이 쏜 총에 맞은 겁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 유족들의 주장이 있다고요? 네, 유족들은 로저스 씨가 제1형 당뇨병 환자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 아마 저혈당 쇼크로 인한 혼란 상태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지 측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호세 카브레라 기지 사령관은 성명을 통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보안요원은 훈련과 규정에 따라서 행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전직 기지 근무자는 해당 지역이 운전자에게 좀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이 동물학대 현장에서 많은 동물을 구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 MCSO가 리오버드 지역의 한 주택에서요. 음식과 물 없이 방치된 50마리 이상의 동물들을 구조했습니다. 대부분 이국적인 동물들이었는데요. 말, 낙타, 염소, 공작, 심지어 얼룩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이 극심한 더위 속에서 음식과 물 없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상태였습니다. 셰리프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리 쉐리던 셰리프는 동물학대 및 방치 사건에 대해 앞으로 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조된 동물들은 현재 수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MCSO의 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입니다. 카운티 검찰 차원에서도 대응이 있나요? 네, 레이첼 미첼 카운티 검사는 최근 동물복지 사건 전담 검사 2명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건 처리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직 동물 소유주는 기소되지 않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MCSO는 동물들의 법적 소유권은 확보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입양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집에 있어요. 애리조나에서 찾았어 내 집, 내 꿈, 행복이야 주리남 부동산과 함께라면 모두 다 이뤄 내 집을 찾아 행복집 주리남 피닉스 스카이하버 불재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 협력업체가 폭염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군요. 네, 피닉스시 관계자의 지적인데요. 스카이하버 공항에서 기내식을 공급하는 LSG 스카이셰프가 시의 열 관련 조례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7월 CL 회의에서 이 회사 직원들이 직접 증언에 나섰는데요.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케이터링 트럭 안에서 일하는 그 위험한 환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닉스시 항공국 규정에 따르면요. 밀폐된 트럭 내부 온도는 화씨 75도, 섭씨로는 약 24도 정도입니다. 또는 외부 온도보다 화씨 40도, 그러니까 섭씨로 약 22도 정도 낮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항공국 조사 결과 LSG 스카이샤프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 당국의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시 당국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만약 위반이 계속되면 계약 종료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생활정보입니다. 8월 장학금 신청 시즌인데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학 학자금 지원 시즌인 8월을 맞아서 장학금 관련 사기가 늘어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 유형을 보면 정부기관이나 대학, 비영리 단체 등을 사칭해서요. 신청하지도 않은 장학금에 당첨됐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장학금 처리를 위해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연방학자금 무료 신청서 FAFSA에 공식 사이트처럼 보이는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된 장학금이라는 말로 신청 수수료를 요구하는 유형도 흔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우선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 제한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기관명에 내셔널이나 페더럴 같은 단어가 포함된 경우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장된 장학금 제한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합법적인 장학금 신청은 대부분 무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교 상담사나 대학 재정지원사무소 또는 scholarships.com, studentaid.com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곳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닉스 공립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프로그램 소식입니다. 네, 피닉스 공립주서관에서 Sit, Stay, Read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치료견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피닉스 시내 7개 도서관 지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온 치료견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읽기 능력과 자신감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아이들이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치료견에게 읽어주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한 부담 없이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매주 참여하면서 치료견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료견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개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내심이 강하고 차분하고 또 친근한 성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통과한 치료견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프로그램이군요. 이상으로 2025년 8월 5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